중앙대가 요즘 연구, 첨단 분야에서 더욱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2025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된 데에 이어 2027학년도엔 AI학과, 소프트웨어학부,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모집 인원을 늘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AX 공학관도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중앙대학교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인재를 찾고 있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깊이 있게 탐구할 줄 아는 친구들, 모두 이번 편에서 다룰 학생부 종합전형에 집중해줘. 올해 입시 전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 나에게 딱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정리해줄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까지 학생부 전체를 두루 보는 정성평가 방식이야. 여기서 주목할 점! 2027학년도 중앙대 학종에는 성장형 인재 전형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선택지가 한층 넓어졌어. 탐구형 인재 512명, 융합형 인재 378명, 신설된 성장형 인재 전형은 108명을 선발해. 세 가지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도 된다는 점도 알아둬. 성장형 인재 전형이 더해지면서 학종으로 도전할 길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 집중해야겠지? 탐구형, 융합형, 성장형 인재.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을 한눈에 비교해볼까? 지원 자격은 셋 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큰 차이점은 면접 유무와 같은 전형 방법, 서류 비율, 수능 최저, 그리고 면접에서 드러나. 전형 방법부터 살펴보자. 탐구형 인재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단위별 3.5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더해 최종 선발하는 전형이야. 융합형 인재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류 100%로 뽑아 의학부만 예외로 2단계 면접이 있고, 신설된 성장형 인재 전형은 탐구형 인재 전형처럼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더해 선발하는 방식이야. 그럼 어떤 점이 다르냐고? 성장형 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야. 서울 캠퍼스 기준 인문, 자연, 간호학과는 3개 영역 합 6 이내, 약학부, 의학부는 4개 영역 합 5 이내를 충족해야 해. 참고로 탐구 영역은 의학부를 뺀 모든 모집 단위가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의학부만 2과목 평균으로 반영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해. 세 전형은 모두 동일한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평가 방식은 조금씩 달라. 탐구형 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 50%, 학업 역량 40%, 공동체 역량 10%고, 융합형 성장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비율만 봐도 융합 성장형은 균형, 탐구형은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된 역량의 깊이에 무게가 실린 게 느껴지지? 그럼 어떤 전형이 나에게 적합할지 고민이라고? 각 전형의 인재상을 알면 선택이 훨씬 수월해질 거야. 전 과목 성적이 고르게 우수하며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리더십이나 협업 경험이 많은 중앙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관심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탐구력이 눈에 띄는 흑석이, 수능도 열심히 준비했고 학교 생활도 성실히 임한 후황이. 셋은 각각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중앙이는 융합형, 흑석이는 탐구형, 후황이는 성장형 인재에 잘 어울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서류평가 요소인 학진공 역량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탐구형은 탐구력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성취도에 무게를 두고 있고, 융합형은 학업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눈여겨봐. 그리고 성장형은 학업 태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어. 정리해보면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열정과 호기심이 강점이라면 탐구형, 성적이 두루 우수하고 학교 생활의 다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융합형,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으면서 학교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성장형이 잘 맞을 거야. 해왔던 활동을 보면 탐구형 인재나 성장형 인재로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면접이 부담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중앙대 학종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사람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고 있어. 어려운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의 관심과 탐구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차분히 떠올리면서 솔직하게 답하면 충분할 거야. 면접 평가 요소도 전형마다 조금씩 달라. 탐구형 인재는 학업 준비도 60%, 전공 계열 적합성 30%,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10%, 융합형 인재 중 의학부와 성장형 인재의 경우 학업 준비도 40%, 학교 생활 충실도 40%,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20%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는 지원 전공의 기반이 되는 계열 탐구 쪽으로, 융합형 인재 중 의학부와 성장형 인재는 학교 생활 전반에 충실함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면 되겠지? 개인별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되니까 그동안 본인이 해온 활동을 차분히 복기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아참! 중앙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면접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면접 시간을 조정해주는 면접 시간 조정 신청을 받고 있어. 그러니 혹시라도 시간이 겹칠까봐 걱정하지 말고 1단계 합격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도록 해. 학생부 종합전형 일정도 메모해두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26일, 면접의 경우 성장형 인재는 12월 5일, 탐구형 인재는 12월 5, 6일, 융합형 인재 의학부는 12월 6일에 진행돼. 그리고 최초 합격자는 12월 18일에 발표될 예정이야. 모집 인원이 많고 평가 요소가 다양하다 보니 수험생들의 질문이 많더라. 자주 물어보는 것들 답해줄게. 탐구형, 융합형, 성장형 인재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럼 지원 자격만 충족한다면 3개 전형 모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전공 계열 적합성이나 탐구 역량도 깊고 전 과목 내신도 균형 있게 챙겼으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자신 있다면 3군데 다 카드를 던져볼 수도 있는 거지. 나의 학생부 강점과 수능 준비 상태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조합해봐. 2단계 면접 30%로 1단계 서류 평가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이야. 실제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면접을 통해 합격선 뒤집기를 성공하고 있어. 서류 점수가 촘촘하게 모여있는 1단계 합격자들 사이에서 면접 30%의 영향이 꽤 크거든. 면접에서 학생부 내용과 나의 강점을 잘 얘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니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마. 자, 그럼 끝나기 전에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지원 자격을 꼼꼼히 봐야 하는 어울림 전형과 기획 균형 전형도 같이 짚고 가자. 어울림 전형은 총 20명을 선발하는 전형이야.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부모의 자녀, 자립지원 대상 아동, 직업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지원 대상이야. 기회균형 전형은 농어촌 학생 142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74명, 장애인 등 대상자 10명, 특성화 고졸 재직자 234명을 선발하고 있어. 여기서 농어촌 학생은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원서 접수 때만이 아니라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거주와 재학 요건을 유지해야 해. 또 특성화 고졸 재직자는 특성화고 출신이면서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개강일 기준으로도 재직 중이어야 해. 이걸 못 지키면 불합격이 되거나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줘. 어울림과 기회균형 전형은 둘 다 수능 최저 기준 없이 서류 100%로 평가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근거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해. 자격 조건이 확실한 만큼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와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자. 2편부터 오늘까지 학생부 위주 전형을 쭉 정리해봤어. 어때? 이제 스스로에게 맞는 전형이 좀 보이지? 혹시 여러 전형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이라고? 지원 자격에 부합한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니까 동시에 도전해봐도 좋아. 다만 전형별로 중요시하는 역량과 강점이 다른 만큼 서류에서 그 점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야. 다음 편에서는 논술 전형에 대해 알려줄게. 올해 새로 생긴 창의형 논술까지 같이 정리해줄 테니 놓치지 마.